안녕하세요. 오늘 최근에 너무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 예민한 쟁점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밥 먹다가 김진배 변호사 진짜 잘 없는데 일정이 좀 빈다 해서 빌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김진배 변호사를 소개하는 이런 진짜 의리를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모셨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님의 네. 소개를 먼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신강호 변호사랑 경찰대학 동기이고요. 지금은 같이 이제 부산분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출생이에요? 출생이 어딘지부터 물어보면 좀 벌써부터 대답이 좀 어려운데. 왜? 이북에서 왔나? 아니요.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 보통 대외적으로는 제가 마산 출신이라고 마산 얘기합니다. 출신. 예. 그럼 중학교를 마산에서 나왔어요? 예. 무슨 중학교 나왔는데요? 마산 중앙중학교라고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가시죠? 제 출신이 이제 지금 말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는 또 대구 외고고등학교라고 네. 당시에 또 외고 붐이 일었거든요. 아 그때 외고붐이었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로 이제 소위 유학을 간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출신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다녔냐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뭐 대구 사람들한테 가서는 대구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을 할 줄 알고 TK, PK 두 개 라인을 타려고 고등학교를 TK로 잡은 게 아닌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야망이 변호사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오랜 기간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또 기반이 튼튼했거든요. 치안감까지 노리던 사람. 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외고는 네. 이과가 아예 없어요? 저도 뭐 다른 외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구 외고는 전부 다 문과예요. 외고마다 그 어떤 외국어를 특화할 거냐 다르긴 한데 적어도 대구 외고는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이렇게 있었고요. 참고로 저는 일본어과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슬픈 얘기는 아닌데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은 저는 당시에 한창 또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는 오타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 외고로 갔어요. 물론 이제 외국어 붐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게 뭐냐면은 그냥 어리석네. 외고에 오는 일본어과 애들은요 다 일본에 살다가 오거나 일본어 공부하다 온 애들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30명이 한 반으로 3년간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는 등급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1등급도 한 명이고 9등급도 비율상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어를 막 9등급, 8등급씩 받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이제 1등급 받는 애들은 진짜 일본 살다 오고 이런 애들이라. 그러면 혹시 김진호 변호사는 뭐 나니 가스키 이런 것도 알아요? 아니 애니를 좋아한다.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막 그 티셔츠도 입고 이럴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여자가 남자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30명이 한 반이라 그랬죠. 그럼 여자가 한 21, 2명, 남자가 7, 8명 정도 됩니다. 와 그러면 남중에 있다가 거기 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혹시 그때도 지금의 헤어스타일 유지했나요? 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남중을 다니다가 이제 외고를 가니까 이 적응이 안 돼요. 저거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많이 부끄러웠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버버하고 어버버하지.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장애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뭐 3년 내내 뭐 여자친구 당연히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치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성적이 한 몇 등 정도 했어요? 저도 좀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 전 내신이 진짜 안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 과목이 5개, 6개씩 됐는데 제가 뭐 7, 8등급, 9등급씩 계속 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무조건 수능 보고 들어가야 된다. 나는 애당초 이거 서울대 못 간다. 내신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수능 과목도 당시에 저희 때는 국사를 안 치면은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당초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사를 회피했구나. 애당초 저는 서울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능 한 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영수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그다음에 윤리였나요? 윤리와 사상이었나? 뭐 윤리와 사상 그리고 근현대사. 그래서 잠깐만 몇 등이냐고. 제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죠. 아마 수능 기준으로 대구 외고에서 20등 후반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 한 8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수능은 1등급이겠죠? 그 일본어가 일본어가 2등급입니다. 저도 뭐 한문은 3등급인데 네네네. 다른 건 1등급. 다른 건 1등급. 경찰대는 그러면 최초합으로 합격하셨어요? 제가 계속 스스로를 변명을 하게 되는데 신강호 변호사가 항상 저보고 겸상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경찰대학이 최초합이 아니에요. 전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좀 거리를 띄우겠습니다. 예비번호 기준으로 제가 70번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나중에 이거 해명할 기회는 주실 거죠? 네. 저는 참고로 초합은 당연하고 거의 상위 10등 정도로 나왔는데 뭐 그건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고.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은 좀 수능 치기 전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저는 60명 중에 수능으로 따지면 이게 좀 기준이 달라요. 연고대 기준이 있고 서울대 기준이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달라서. 근데 둘 다 2등, 같이 비슷한 성적대를 받은 애들이 60명 중에 한 5명. 그 그룹 애들이 다 연대만 갔어요. 서울대는 수능은 좀 못 쳤지만 내신을 압도적으로 1등 해온 애가 걔가 이제 갔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서울대를 가는 애는 그냥 서울대를 가는 애예요. 그치. 대단한 거예요. 맞아. 이게 뭐 우리처럼 한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3년 동안 진짜 이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서울대 한 명 가고 저희 때는 한 명이 원광대 치대를 갔어요. 치대를. 우리 다군에 원광대 치대가 네, 있어요. 맞아. 솔직히 저희 때는 그런데 왜 가냐. 하지만 훌륭한 선택을 하신 분이네요. 위너죠. 진짜.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찰대 입결 논쟁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유치하죠. 16년이 지나고 얘기한 건 유치한데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댓글에도 보면 카이스트보다 위대한 그러니까 좋은 학교냐 뭐 그런 댓글이 경찰대를 너무 올려치기 한다. 그럼 이건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네. 자존심 상하네요. 카이스트보다 좋은 학교 아니죠. 저는 카이스트가 좋은 학교를 생각해요. 일단 저희 선배 중에는 여기 2년 선배는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입결로 봤을 때는 진짜 어디 안 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학교가 뭐 더 훌륭하다 좋다가 아니라 입결. 딱 그 기준 하나로. 김준일 변호사는 다른 학교를 어디를? 저는 고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타쿠였거든요. 그래서 어문 계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고대 국제 어문을 썼어요. 귀화할 뻔했네.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제가 국제 어문학과를 안 간 걸 다행이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AI 때문에 그럼 사실 어문은 좀 그렇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사실은 제가 뭐 그 업계를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 더 빨리 로스쿨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선택을 잘했다. 뭐 이거는 각자 판단이라서 모릅니다. 연고대 입문이나 그러니까 경영을 제외한 저희는 법대가 없었으니까 경찰대를 같이 합격했으면 당연히 경찰대였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원광대, 의대, 치대 이런 데는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제 뭐 메인 의대가 아니니까. 연고대 경영은 각자의 판단이 그렇죠. 좀 맞아요. 그 정도에서 경쟁은 좀 하는 것 같고 서울대면 서울대를 가는 게 맞는데 그 안 가고 온 친구들도 많아요. 이따 얘기했지만. 그런데 서울대 인문이나 어문 요쪽이라면 그것도 고민 지점. 맞아요. 선택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문과 기준으로. 맞아요. 문과 기준으로. 유치한 얘기지만 정리하면 저희 때는 하여튼 연고대 경영을 제외하고는 경찰대를 가는 게 일반 루트였다. 동의하나요? 동의합니다. 되게 웃기긴 해요. 지금 변호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 자꾸 댓글에 그런 걸 다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바로 손으로 재도 서울대 경영사회학을 안 가고 경찰대 온 친구들 동기들. 지금 바로 떠오르는 애들이 최소한 8명이 넘어요. 120명 중에 연세대 의대가 고려대 의대가 있어요. 그까지만 얘기하고 더 유치한 얘기는 너무 안 유치해. 하지. 지금 입결은 없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편차가 좀 크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하방을 기준으로 하면 좀 많이 낮아졌죠. 많이 하셨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랑은 다르니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열풍도 다르고 군대도 가야 되고 지역도 그러니까 좀.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경찰대 입결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아무래도 경찰대학이 주는 어떤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군대를 갑니다. 너무 크죠. 학비를 내야 되는 걸로 통과는 됐는데 이게 내부 규정이 안 바뀌어서 아직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경찰에서 경위가 가지는 게 이제 그 계급이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졌지. 그렇죠. 그리고 저희 10학번부터 쭉 이어지는 그 공무원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것도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저희 때는 경찰대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도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뭐 진짜 연고대 버리고 간다 했으니까.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품위 유지비라든지. 품위주면 더 많이 받아. 요즘 엄청 많이. 우리보다 한 3배 받아요. 그래? 거의 그 월급에 준해서 간부고생이랑 연결돼갖고 와 돈 많이 받아. 그건 뭘 몰랐네. 그리고 이제 지역이 원래 경찰대학이 용인에 있었는데 이제 충남 아산으로 내려갔으니까 거의 이제 지방대가 됐고 자 요까지인데 그까지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관학교 통폐합 기세가 나오잖아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한다. 지금 동문들이 난리 났잖아요. 사관학교들 동문들이. 뭐 동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붕괴한 거는 경찰대학이 약간 통폐합은 아닌데 조금
입시 제도를 바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드릴 건데 그때 우리 동문들은 뭘 했냐 이거지. 아무것도 안 했지. 한마디도 아무도 한마디도 안 했고 학교가 아예 컨셉이 바뀌는데 그걸 주도했던 청장님이 동문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동문 선배님이셨던 실명 말해도 괜찮나요? 민감용 청장. 민감용 청장님이 경찰청장이실 때 경찰대학을 엄청 개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예전부터 있어왔던 경찰대에 대한 어떤 특혜 논란 이런 걸 아마 의식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김진배 변호사가 좀 눈치 보지 말고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좀 발언의 수위가 셀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는 고3을 마치고 온 학생을 50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3학년이 됐을 때 25명의 대학생 중에 편입을 받아요. 일반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다른 25명은 경찰관들 중에 시험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100명이 구성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학교 100명이라는 집단이 세 가지 출신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 경찰대학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비슷한 방식으로 선발돼가지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엄청난 좀 군대식 문화에서 선후배들끼리 좀뭐 위계질서라면 위계질서고 어떤 끈끈함이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를 같이 겪어온 사람들이 경찰로 나가가지고 생활을 한다. 뭐 요게 그 이제 경찰대학이 상한학교가 모태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찰대학이 갖는 뭐 이점이라면 이점인데 그런 게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입시제도 개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PD님 일반인으로 봤을 때 우리 그런 논란들 많잖아요. 고려대랑 뭐 조치원 고려대랑도 있고 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3사관학교랑 통합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중에 예를 들면 25명 뽑아요. 그분들이 가서 뭘 배우냐면 비교 경찰 제도 뭐 이런 이론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실무와 무관한. 차라리 아싸리 실무를 확 더 교육시켜서 훈련시킨다면 저는 장교를 양성화하는 과정이니까 좋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반 대학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뽑은 경찰대학이 문제라면 없애면 되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사실 이러한 이제 입시제도 변화 때문에 좀 갈등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죠. 어, 여보세요? 고3이 4학년이 됐어요. 23살이에요. 30, 경장이 한 일선에서 한 2년 근무하고 30대 들어와요. 3학년이에요. 말 안 해도 뭐 어떤 트러블이 있을지는 아시겠죠. 그거를 학생들 보고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융화될 수가 없는데 융화를 하라고 자꾸 해. 그렇죠. 그 편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절대 뭐 이렇게 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는 거고요. 저희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면 안 갈게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혜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길인데 이거 왜 같이 섞으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경찰대학은 차라리 폐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역사에 대한 길을 했을 때 동의하시잖아요. 저 동의해요, 진짜.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 자기 졸업했다고 후배들 어떡하라 하는데 후배들은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은 고치면 되는 건데 100명이 50명이 되면 문제점이 없어지는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이제. 그 명분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원화되어 있는 경찰대학 구조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경찰대학생들이 100명이 졸업하기 때문에 사실 더 손해보는 게 많아요. 간부고생 같은 경우는 50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대생이 2배가 많아요. 같은 경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나중에 총경 경쟁할 때도 너희는 2배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은 걸로 오히려 피해를 봤는데 맞아. 양을 줄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없애든가. 뭐 굳이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보자면 간 후보를 50명을 뽑으니까 맞췄다. 맞춘 거 아닐까라는 게 그냥 막연한 내 생각. 그렇게 정책을 냈다면 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알다시피 후배들 모임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부터 애매한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뭐 나이도 이제 뭐 실제로 저랑 동갑 이신 분이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한참 기수상으로는 한참 후배인데 기수는 10년 후배죠. 알고 보니까 저희랑 동갑이신. 근데 그분은 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고 경찰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신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대학의 10기 아래 후배면은 편하게 엄청 뭐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경찰 생활 해야 된다.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만약에 그런 다른 이제 후배님이 있으시다면은 쉽진 않죠. 저희도 어렵죠, 굉장히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결국 입결이 이어지는데 뭔가 어쨌든 가기 어려운 학교? 그거는 오픈해야죠 솔직히. 왜 뭐 우리가 스카이 하면서 뭐 그걸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 학교라 해서. 그런 학교가 전통이 만들어 왔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쉬운 루트로 들어오게 된다면 전 두 집단이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피해를 보겠죠. 두 번째는 재직 경찰관 중에 일을 빡세게 하면서 시험 승진으로 스스로 승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경위까지. 대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경찰대 딱 2년 갔다 오면 똑같아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2년 갔다 오면 계급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경찰로서 순경이나 경장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만 이제 교육기관에서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경위로 임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대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순경부터 경장, 경사, 경위까지 순차적으로 실무도 하시고 시험 공부도 하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진짜 뭐 이론이면 이론, 뭐 실전이면 실전, 뭐 다 잘하시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좀 느낄 있겠죠. 수 있죠. 충분히. 실제로 그건 저도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대학, 현재의 경찰대학 모습을 국군사관학교 뭐 통폐합 논란에 약간 빗대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여기서 정리하죠 뭐.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요. 당시에 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경찰대학이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변화될 때 의견을 내지 못했던 저를 비롯한 우리 동문들이 좀 아쉽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경찰대학 장렬하게 사라지자. 진짜 솔직히 좀 전설 속의 대학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사다리 걸어 차는 거 아니냐, 네 대학 졸업했다고 뭐 다른 후배들 못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경찰대학을 보면 좀 아쉽죠 아무래도. 내가 다닌 대학은 저게 아니었는데. 100% 동감합니다. 네.